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에 또 둔촌주공 이야기. 참 둔촌주공은 어떻게 이슈가 끝이 없어. 또 분명히 장담합니다. 이 둔촌주공은 네. 거기 지금 이름이 뭐죠? 무슨 올림픽 파크.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에요. 어. 그러나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둔촌주공으로만 불릴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진짜 야 파도 끝이 없는 둔촌. 이번에는 그 반값 임대주택이 나왔다 그래서 둔촌주공을 분양받지 않았던 네. 또 무주택이라도 신혼부부들한테 엄청 싸게 신혼부부라면 거기에 그냥 뭐 10년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더 살 수도 있는 그런 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분양해 준다. 네. 그런 거죠. 그 서울시가 분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세금으로 분양해 주는 거지 그게. 그렇지. 그렇지.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야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반값 임대주택. 또 이게 300채가 둔촌주공에서 쏟아진다. 요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배워보겠습니다. 둔촌주공 정말 저희 안 들어갔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그냥 분양 받으라고. 내가 혹시 손해 보면 내가 메꿔주겠으니까 분양 받으라고. 너무 멀어. 먼 걸 할 수 없지. 장선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둔촌주공. 둔촌주공이 뭐가 멀어요? 여기서 4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남에서 출퇴근합니다. 죄송합니다. 논란이 있는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네. 반값 임대주택 300채. 예. 그 서울시에서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한 최장 20년까지 싸게 전세로 살 수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장기 전세 주택 2라는 방식의 이제 걸 새로 내놨어요. 이건 타겟팅이 이제 신혼부부 혹은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 그거를 2라고 별도의 카테고리를 네. 신혼부부 특화된 네. 이게 첫 타자로 올해 이제 11월에 입주하는 둔촌주공, 그러니까 지금 명칭으로는 속칭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이름이 잘 귀에 안 들어와. 300세대를 공급하게 이제 했고 이제 다음 주 23일 이제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청약 접수를 받을 겁니다. 23일.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둔촌주공에서 이 임대주택으로 1,046호 채를 이제 갖고 가서 이 중에서 이제 300채를 신혼부부들한테 푸는 거죠. 서울시가 샀어요? 둔촌주공에서 1,046채? 1,046채를 네. 엄청 다주택자네. 서울시가 사서 네, 정확하게는 이제 서울시에서 둔촌주공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둔촌주공이 용적률을 올릴 때 이제 올라간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를 해라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받은 임대주택이 1,046채인데 임대주택을 받을 때는 땅은 그냥 기부 체납을 그대로 받고 건물은 이제 서울시가 사긴 사요.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는데 뭐 거의 헐값에 사옵니다. 얼마에 사왔습니까? 이게 뭐 평당 한 370만 원 정도? 네? 평당 300이요? 네. 그럼 국민평형이면 1억 한 채에 대략 뭐 그 정도 되겠죠. 대략 1억에 샀다고요? 1억 조금 더 둔촌주공을? 네. 이야. 그래놓고 사왔다고 하겠지? 뺏어온 거네. 뺏어온 거야 그건 거의. 1억에 사온 셈이네요 서울시가. 그러니까 이게 1,046채를 1,124억 원에 이제 사왔다고 하니까 거의 1억이네. 거의 뭐 한 채당. 채당 1억 정도에 사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용적률을 더 줄게. 용적률 덜 주고 더 주는 건 서울시 맘이니까. 그렇죠. 용적률을 더 줄게. 그러면 2,000채를 더 지을 수 있으면 그 중에 1,000채는 그렇게 헐값에 내놔. 나머지 1,000채는 조합이 가져.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게. 땅 그건 없고. 땅은 그대로 그냥 갖고 오고. 그 땅도 근데 그냥 가져오고. 네. 대박이네. 그래서 이제 1,046채 중에 이제 300호를 신혼부부들한테 이렇게 짠 하고 이제 줄 수 이번에 있는. 네. 그 얼마에 내놓습니까? 전세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로 주는 거고 49형하고 전용 이제 49제곱미터. 그다음에 이제 59제곱미터. 뭐 한 20평에서 25평 정도 되는 주택을 임대로 내놓는데 임대료가 매우 쌉니다. 그 4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 전세금이 싼 거예요. 뭐 이거?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 3억 얼마로 들어가도 좀 싼 거 같지 않으세요? 이건 싼데 시세는 얼마예요? 나 몰라. 그 주변에 이제 59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네이버 시세를 쫙 찾아봤더니 제일 싼 게 6억 한 2, 3천부터 비싼 건 8억까지 있더라고요. 대충 7억 그럼. 네, 7억. 그러니까 7억짜리는 4억에. 네.
거의 한 50% 정도에 이게 원래는 이 분양 공고를 하기 전에 이제 임대주택 그 임대료 산정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감정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감정 평가가 주변 시세의 한 뭐 80% 이내라고 이제 집값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 게 둔촌주공의 가격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에요. 둔촌주공 주변에 있는 집값의 평균 가격을 딱 봤더니 49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4억 6천 정도 되더라. 그래서 한 75%로 잡은 게 여기 나왔던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그랬는데 이제 둔촌주공이 딱 입주를 하기 다가오면서 전세 시세가 이제 잡히는데 새 거고 대단지구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거의 반값이네요. 반값에 나온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그럼 책정을 할 때 네. 일단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전세를 줘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급하게 전세 줄 게 있다고. 들어온 다음에 전세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입주 시작하고 나서 네. 입주를 시작하면 대충 한 요 정도 가격 형성되는구나. 네. 전세가 네. 오늘 네이버에서 봤다면서요. 네. 대충 그 가격이구나 하면 거기에 70%를 해줬으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뭐 이쪽 그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2년마다 한 번씩 임대료를 뭐 5% 상한선을 갖고 조정을 하니까 처음에 조금 싸게 하더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좀 싸게 책정이 되면 그분들을 거기 들어간 분들을 계속 싼 가격에 좀 머물 수 있긴 하죠. 그러네. 싸긴 싸네요. 시세에 비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뭐 1억 주고 샀으니까 뭐 사실상.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불만이 자꾸 차오르는데 1번. 네. 신혼부부만 해주냐? 이렇게 좋은 걸? 그러니까 사실 신혼부부는 네. 전국에서 제일 행복한 상위 1% 아닙니까? 아니, 신혼이라는 이유 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언저리가 제일 행복했어요. 물론 살아보면 급전직하합니다. 그렇긴 하나.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 아닌가요? 그럼요. 요즘 안 대표님도 뭐 그랬다며 계속.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뭘 그렇게까지 혜택을 주냐. 네. 신혼부부란 이유로 그냥 그것 자체로 축복인 건데. 그리고 어떻게 그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재산인데 1억에 사가냐. 땅 뭐 기부 체납하고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최소한 공사비는 줘야지. 한 채당 1억이면 그 공사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보통 요즘 한 채당 국민주택은 5억 든다고 그러잖아요. 5억. 네. 대략 그죠? 네. 4, 5억 잡고도 한 채당 3억씩 1000채를 뺏어갔으니까 3천억을 뺏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을 땅을 더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용적률은. 네. 그래서 2000채 지을 땅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0채는 지어서 내 돈 들여서 조합원들이 1000채는 지어서 짓고. 가져갔잖아요. 네. 그럼 서울시가 돈 들여서 1000채를 지어서 가져가는 게 맞죠.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 대신 뭐 우리가 또 진짜 니네가 지으면 우리가 그 돈 줄게라고 해서 계산한 걸 텐데 그 1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1억은 뭡니까? 이게 이제 너무 옛날 기준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표준 건축비라는 걸 이제 나라에서 산정하는 그 표준 건축비라는 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건축비를 산정을 하는데 그 표준 건축비가 거의 2016년 이후로 거의 고정돼 있었어요. 이것도 최근에 370만 원도 최근에 한번 오른 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을 하니까 가격이 뭐 1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너무 조합에 그걸 헐값으로 가져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건축비를 계산할 때 쓰는 게 기본형 건축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건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분양가 심사할 때 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건축비가 한 3.3 제곱미터당 6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기본형 건축비 한 80%를 표준형 건축비로 하자, 바꾸자. 라고 이제 지금 법안이 바뀌었고 아마 7월 말 8월 초부터 아마 그게 적용이 될 거라서 한 지금 그 시세로 하면 한 570-80만 원 정도 오르긴 해요. 앞으로는 네, 앞으로는 오르긴 해도 여전히 건설 원가 요즘에 뭐 서울시에 그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럼 임대주택은
싸게 지어요? 그러니까 싸게 지어주면 돼요? 거기에 대충 언저리 맞춰서. 그러니까 도배지도 제일 싼 거, 샤시도 좀 싼 거, 모노륨. 제가 그래서 저기 이거 이미 그 네. 공사를 마무리한 조합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렇게 좀 샤시도 좀 싼 걸로 하냐. 이게 임대주택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벼락 맞는다. 그 공무원들이 준공심사 나와서 허가를 안 해준다. 그 본인들 다르면? 임대주택 거기는 이제 강남에서 하신 분인데 예. 거기 조합은 임대주택에 에어컨도 달아줬다. 하나도 차이를 두지 마라. 차이를 두면 안 된다. 와. 공사비를 다 주든가. 근데 공무원들도 되게 정의롭다. 그죠? 자기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닌데. 아닌데도. 뭐야 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주면 됩니까? 옛날에 임대주택은 좀 타일도 좀 다르고 그렇다는 얘기 있었는데 근데 예전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특히 여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은 전혀 구별도 없고 예. 뒤섞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주소들도 막 섞여 있어요? 예, 예. 뒤섞여 301호가 임대주택이면 701호가 임대주택이고 이렇게 섞여서. 섞여 있기 때문에 네. 밖에서 봤을 때는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뭐 어. 주민들이 그걸 구별하기도 하죠. 뭐 살다 보면. 그럼 근데 이게 좀 밖에서 봤을 땐 전혀 구별이 안 간답니다. 아, 똑같은 네. 조건이고 네. 다만 그냥 서울시는 헐값에 사왔다. 예.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다 그렇게 사갈 텐데 네. 임대주택 기부 체납이라는 게 야, 그 서울시는 진짜 대박이네. 그럼 그래 용적률 높여줄게. 그리고 대신 싸게 이걸 광창 사올 수 있어. 그런 걸 주는 거네요. 내가 그렇죠. 도장 찍어주는 값으로 그걸 사오는 거네. 그게 이제 보통 이게 기부 체납을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예.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이 임대주택이 가장 관리 부담이 적고 예. 수요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원하는 게 이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서관이랑 뭐 공원이랑 이런 걸로도 기부 체납할 수 있지만 예.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일정 포션 이상은 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내놔라. 깔아놓고 네, 아. 들어가고. 그거는 뭐 좋은 방법인데 네. 당연히 뭐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 보급해야지 어디 허허벌판에 따로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아파트 지을 때마다 임대주택 껴넣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야 싫어할 수 있어도 그거야 뭐 룰로 만들 수는 있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남으니까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건축이 이래도 남고 저래도 남으니까 아이, 그래 별걸 다 뜯어가네 하면서도 했는데 이제는 진짜 주판을 날카롭게 두드려야 재건축이 되고 말고 하는데 이렇게 천채를 1,000억에 가져가면 예. 보통 천채는 제값 받고 팔았으면 제 생각엔 4천억에 팔았어야 되는 건데 야. 한 채당 1억 3억씩 조합원들이 손해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사업성 안 나오는 데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데가 여의도예요. 여의도에 밖에서 보면 용적률을 되게 많이 올려줘서 예. 엄청 많이 남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용적률이 올라간 만큼 일정 포션 이상 기부 체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게다가 그 기부 체납할 때 이게 뭐 그대로 뭐 1 기부 체납하면 1만큼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건물로 하느냐, 땅으로 하느냐, 돈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기여도가 다르거든요. 예. 그런 저런 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조합에서 싫어하는 게 임대주택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내가 건설비는 더 드는데 그렇죠. 그것까지 가져가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여의도 같은 경우에 뭐 9분의 1, 10분의 1 내가 들어간 노력은 10인데 인정해 주는 건 1밖에 인정 안 해주니까 되게 이제 싫어하시죠. 야. 그렇기도 하고 공원으로 계산. 기부 체납하면 그 공원 내 거거든 사실상. 그래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근데 그건 좀 짱나더라고. 그게 무슨 기부 체납이야. 막 물타리 쳐놓은 데도 있어 심지어. 어? 그렇거든. 예. 그러나 알겠어요. 아니, 물론 이제 그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주는 거고 국가가 주고 사회가 주는 거니까 다 내놔 이 새끼들아. 기부 체납은 하긴 해야죠. 하기는 해야죠. 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줄 돈은 다 주고 그 대신 그럼 용적률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그럼 정부가 반만 가져가지 않고 70%나 80%를 가져갈게라고 하면 규정은 그렇게 바꿔도 좋은데 80%를 가져가도 좋고 90%를 가져가도 좋은데 가져갈 때는 제값 주고 가져가는 이 컨셉은 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정부가 맘먹으면 다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내놓으라고 안 한 게 어디냐. 아니면 그럼 법에다가 그냥 무상으로 가져감 법을 그렇게 만들든가 그 관계 없는데 법은 건축비를 주고 가져감 이렇게 대놓고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에 주람 해놓고 표준 건축비로는 천막도 못 짓는 표준 건축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 그러나 저러나 그냥 남으니까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지만 나라가 이런 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죠.
않을까요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뭐 그렇게 받은 전세 보증금은 별 중요한 의견 아니다. 전세 보증금이 좀 싸지만 그걸로 이제 서울시가 이제 그걸 특별 회계로 잡아갖고 예. 다른 임대주택도 사고 임대주택 유지 관리도 하고 그런데 쓰다가 예. 이제 계산을 해봐서 이제 뭐 1년에 몇 가구 정도 나갈 거다라고 추정을 하면 그 나가는 세대의 이제 전세 보증금만큼 예산으로 잡아놓고 나갈 때 이제 예산을 이제 소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평소에는 그 돈 그냥 4억이든 3억이든 전세 네, 보증금 서울시 받아서 회계로 쓰다가 회계로 들어가 있다가 그럼 나중에 서울시도 예산 없어지고 세금 안 거치고 그러면 이 전세금도 못 내주네요. 예산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오 그래요. 이야 설마 모르지 또. 이거 따로 해놔야지 집주인. 그러니까 특별 회계로 따로 관리를 하긴 해요. 관리는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쪽에서 적당한 용도는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임대주택도 지어주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불안하네요. 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혼부부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신혼부부인데 이제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이고요. 예. 부부 중에 뭐 따로 다른 데가 주소지가 있어도 신청인만 서울에 사시면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서울에 살면 된다. 근데 이제 서울에 오래 산 사람이 그러니까 10년 이상 산 사람이 가점에서 10점 만점을 받거든요. 네. 혼자 뭐 신청자 개인이 10년 넘게 연속으로 살아야 돼요. 중간에 어디 갔다 나오면 거기 이제 그거 안 돼요? 거주 기간이- 중간에 네. 경기도 한번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까입니다. 요거 예. 그거 좀 중요한데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10년 네. 연속 요거 화면 연속이 잠깐만 중요하구나. 보여주세요. 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년에 서울 살다가 네. 14년에 분당 잠깐 가셨다가 15년에 다시 서울 오셨는데 예. 이분의 최초 전입일은 2012년 1월이 아니고 2015년 2015년 12월이 그때부터 계산하는 그때부터 거예요. 연속 거주 기간을 잡는 그러니까 겁니다. 짧으니까 가점에 불리하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 서울에 살았으면 합산이 되거든요. 예. 혹은 뭐 예비 부부인데 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합산이 되는데. 그럼 양쪽 다 10년보다 더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10점 30년 만점. 동안 계속 살았다 하더라도 10년이 만점이다. 네, 10년이 만점입니다. 저건 조금 좀 왜 저렇게 하지? 차라리 추첨을 하지. 그래서 저렇게 저랑 이제 청약 저게 뭐라고? 통장 서울시에 사는 거니까요. 서울시에 오래 살아야 돼.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청약 가점이랑 합쳐서 예. 가점을 냈는데 동점이면 이제 추첨을 하는 거죠. 동점이면 추첨을 네, 하고.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 6개월 정도 앞둔 예비 신혼 부부가 이제 여기에 트라이 할 수 있는 거고, 뭐 알아보니까 서울에서 1년에 한 36,000쌍 정도가 결혼을 하신답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게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300호고 뭐 매년 한 4,000호 정도 공급을 여기저기 이제 재건축 아파트 중에 일리네, 너도 네 이렇게 이래서 가져다가 그 정도 나온다. 네, 예. 그런 것들을 모으면 한 4,000호 정도 나오는데 아. 뭐 산술적으로는 36,000쌍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무주택자라고 치면 100대 1일 거고 4,000호로 치면은 뭐 한 10대 1? 뭐 정도 될 거니까 그럼 꽤 확률이 높은 거겠죠. 네, 그럼 오늘부터 둘이서 여자친구였는데 네. 나 저기다 넣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6개월 있다가 결혼하면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비 신혼 부부는 예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비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네. 입주할 때 결혼 혼인 신고서를 내야 된답니다. 입주하는 순간에는 날. 입주하기 전에 그 혼인을 해서 신고서를 내야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말로만 결혼하면 이제 입주가 안 됩니다. 혼인 신고는 뭐 결혼하기 혼인 전에도 신고만 할수 하면 되지 있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제 소득 기준이 좀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예. 이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요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649만 원. 외벌이는 649만 원, 그다음에 맞벌이는 97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신혼 부부, 그러니까 뭐 소득이 아주 뭐 많지 않은. 세 전이에요? 네, 이게 이제 세전 세후로 나누기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이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사회보장 시스템에 있는 건강보험 보수 월액이라는 걸 쓴다고 해요. 예. 세 전이네요, 그럼. 세전 소득과 비슷한 개념으로. 거기 예, 비과세 예. 소득 조금 뺐겠네. 네, 거기 뭐 월급 소득이 그것뿐이라면 그걸로 하고 뭐 알바하고 뭐 알바라든지 투잡하는 게 뭐 있으면 다 이제 소득이 잡힐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예. 건 다 이제 합산이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 기준이 조금 여유롭게 산정이 된 게 좀 특징이다.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면 뭐 소위 말하는 중산층 신혼부부라도 이 서울 장기 전세 주택 2에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저거 왜 그랬을까? 저거 빡세겠네 경쟁이. 저렇게 하면서 그 연봉이 양쪽 다 1억이라도 오케이인데 네. 너는 서울에서 5년 살았니 7년 살았니 따지지 말고 소득 낮은 순서대로 주면 어때요? 아 그것도 있긴 해요. 그 여기 보시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주는 취지가 네, 주변 어려운 분들 시세보다 좀 도움 되라는 거 아닙니까?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우선 공급 30%는 소득이 좀 낮을수록 먼저 공급을 하고 예. 예.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뭐 좀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에 좀 오래 살았고 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분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전체의 30%는 네. 가난한 순으로 주고 네. 나머지 70은 서울에 오래 산 순으로 주고 네. 나름 뭐 약간의 그 균형. 약간의 배려와 균형을 뭐 균형을 하네. 좀 잡긴 한 거죠. 서울에 오래 산 그게 정말 그게 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오래 산 이게 또 재밌는 거 중에 하나는 저라면 빨리 결혼한 날 그러니까 연소자 순으로 줄 것 같습니다. 결혼을 빨리 한 사람 순으로요? 그거 사실은 저출생이라고 하는 게 결혼을 늦게 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애 하나를 낳든 못 낳든 간신히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결혼하는 것에 따른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데 현재의 저출산 대책에는 일찍 결혼하든 늦게 결혼하든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결혼했다고 해서 요즘은 아이를 낳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보장은 누가 아무도 못하죠. 대신 여기 그러니까 나온 애를 낳은 가정에 저런 혜택을 주면 되지. 유자녀들한테 우선적으로. 그 쌍둥이면 더 혜택을 준다. 이제 뭐 저도 찬성하는 컨셉이긴 한데 네. 보통 이러면 싱글세 걷냐 결혼 안 한다고 차별하냐 나도 선거권 있다 이렇게 나오면 쓱 섞어버리죠 그냥. 그래 니들도 줄게. 저는 뭐 쌍둥이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화면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 그래서 자녀가 있을 시에는 이제 자녀가 없어도 장기 전세 주택에 들어가 살 수는 있는데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낳으면 이제 이게 20년 뒤에 10% 시세보다 10%싼 가격에 그 둔촌주공을 사들일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있고요. 아 그 아파트가 내 거가 돼요? 네, 20년 살면? 네. 안에서 네. 3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할인해 주는. 주변 시세보다 20% 그러니까 싸게 신혼부부가 사는. 들어가서 네. 애를 낳으면은 네. 혜택을 준다. 네, 아마 이거 더 넓은 데로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중간에 이사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20년 동안. 이사 가면 안 되고 요것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자녀 이상 출산을 해서 20% 할인을 받았는데 그 네. 집에 5년 이상 안 살면 중간에 뭐 1, 2년 만에 나가면 그 시세 차익이 막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라고 하면 1년에 20%씩 계산해서 차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 거주해야 네. 저것을 내가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애가 3자녀인데 네. 10평, 20평 되는 여기에 네. 어떻게 살아? 방 3개, 막 3개죠? 네. 있는 곳에 네. 20년을 계속 버티고 살아야 네. 되지. 네. 그 다른 데 이사 가면 안 된다? 왜? 어차피 막판에 운 좋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굳이 왜? 그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못 했는데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는 있거든요. 자연수니까 늘어나면. 예. 근데 그 주택이 요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그건 제가 추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다른 거와 좀 다른 게 예. 기존에는 자산을 부동산 뭐 2억 7천인가 그다음에 자동차 뭐 3천 몇백만 원 이하 요것만 봐서 이제 자격을 줬는데 요번에는 총 자산이 6억 5천만 원 미만 이어야 된다. 된다라는 게 처음으로 도입됐거든요. 부부 합쳐서 아니면 개인으로? 합쳐서죠. 합쳐서 6억 5천이 넘으면 안 된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부동산에는 이제 아까 당연히 무주택자니까 집은 안 되고 그 주택 위에 자산 있잖아요. 뭐 상가라든지 빌딩 뭐 이런 거. 홍합 빌딩 이런 거 있어도 되는데 6억 넘으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뭐 금융 자산도 안 되고 여기 부동산에는 저기 임차 보증금도 들어갑니다. 전세를 6억 이상으로 살고 있었어도 안 된다. 네. 근데 뭐 물론 전세를 6억 사는데 그게 다 부채다. 그래서 합산 자산이 6억이 안 된다. 그럼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아, 그건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뭐 요거는 좀 특징적인데 원래 그때 그 공공임대주택은 59제곱미터 이상이면 아마 4인 가족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49제곱미터도 3인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혼부부도 들어갈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건 네. 이제 뭐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제도를 좀 그런 식으로 좀 설계를 했다고 해요. 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암만 생각해도 서울시에 오래 살았던 가구 순으로 주는 것보단 네. 그냥 아이 많은 순서대로 주든가. 그래. 소득 낮은 걸로 30%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이 중에 네. 식구 많은 순으로 네. 그렇게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걸 서울시에 오래 살았어야 되고 심지어 중간에 이사 갔다 오면 그 이전에는 10년을 살았어도 의미가 없는 저런 계산법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서울시라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지역에 오래 산 거에 대한 가점을 뭐 다른 지자체도 주거든요. 뭐 서울시 그러니까 서로 베꼈을 텐데 네. 그게 무슨 굳이 그게 무슨 컨셉이냐는 거죠. 심지어는 뭐 누적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근데 서울 연속으로 시민인데, 살아야 된다는. 서울 시민인데 제가 이제 경기도에 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여기 저기 신청을 해서 됐어요. 음. 그럼 서울 시민들이 그걸 참으시겠죠? 난 여기 오래 살았는데 네. 용납하시겠죠? 너그럽게 뭐 뭐 그런 컨셉이 아니고. 경기도에 오래 살다가 네. 온 사람. 네. 그렇게 그냥 체리피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체리피커라기보다는 서울시에 오래 산 분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서울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리즈너블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조금 이상한 컨셉인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나요 앞으로 그럼? 이런 이게 둔촌주공은 300호. 네, 서울시에서는 한 4,000호 정도 매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요. 매년 4,000호? 네, 매년 4,000호. 그러니까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요즘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에서도 뭐 1,000원 주택 이런 것들을 발표했어요. 1,000원 주택은 뭐예요? 매일 임대료가 하루당 1,000원이라서 월 3만 원에 이제 인천시에 거주하는 분에게 이제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거죠. 주변 시세 70%뭐 이런 거 필요 없이 필요 없이 월 그냥 1,000원. 1,000원. 하루 1,000원. 네. 이야. 그게 뭐 인천시에 여쭤봤더니 그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요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죠. 돈이 안 들죠 당연히. 인천시가 보유한 거 야, 1,000원 안 받아도 그만이죠. 네. 그러나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건 30만 원 받아서 모아서 그 돈을 또 유용하게 쓸 생각을 해야지. 거기도 신혼부부한테 줍니까? 네. 요즘 그게 대세예요. 그거 불만을 가지면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네. 행복할 때 더 행복하세요. 이게 요즘 컨셉이에요. 알겠습니다. 야 신혼부부도 좋겠네. 예. 뭐 저출생 이런 게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예. 결혼을 해야지 뭐 애도 낳고 많이 뭐 이런 컨셉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월 3만 원에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예. 이게 매년 한 3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요. 매년. 매입 임대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임대료만 이제 인천시가 부담하는 거죠. 한 채당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달에요. 한 한 달에? 달에. 네. 그 기회 비용을 계산하면 이란 뜻입니까? 어차피 인천시 보유인데? 그러니까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이제 주택을 그냥 임대를 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 매달 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 한 달에? 받을 수 있는데 1,000원만 받으니까. 1,000원만 받으니까 그 네. 차액을 계산하면 그렇다? 네. 그래, 그럼 되게 입체적인 생각이네요. 그렇게 네, 해야죠. 뭐 그 정도 하고 이게 이제 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까 6년 예. 정도 스톡이 쌓일 때까지 한 200억 정도가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매년 30억씩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비용이고 그렇게 해서 신혼부부들이 인천시에 많이 거주하고 정착하면 뭐 꽤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니냐고 인천시에서는 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에게 임대료를 좀 대줘야 그래도 살지라는 네. 컨셉은 이해가 돼요. 네. 임대주택 많이 있어야죠 사실. 그리고 어디 딴데 애매한데 임대주택 짓는 것보다 별도로 임대주택만 쫙 외곽에 짓는 것보다는 시내에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너무 좋긴 좋죠. 들어가는 분. 좋죠. 네, 그런데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선 너무 좋죠. 근데 그걸 뭐 한 달에 3만 원까지 굳이 낮춰야 되냐?
많이 어려운 분들 시세가 30만 원이면 대상인가요? 그건? 진짜 그건 한 달에 꼭 어려운 분들 대상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하고 비슷합니다. 뭐 예를 그 120%. 예. 그 월소득의 120%.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그분들은 3만 원까지 3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그게 그거일 텐데. 그렇게까지 깎아줘야 돼? 지자체장 누군지 몰라도 네. 그냥 그런 거 하나 더 눈길 끄는 구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이면 매우 저소득층이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면 컨셉이 맞는데 120%의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그런 왜 분들한테는 저렇게까지 30만 원씩 받을 거 뭐 25만 원만 받고 네, 그렇게 해줘야 모은 되죠? 돈으로 다른데 월세 바우처를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혜택의 대상을 늘릴 수 있는데 혜택을 1,000명한테 주든 2,000명한테 주든 그거는 신문에 안 나고 1,000원 주택입니다 그러면 신문에 다 나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게 좀 이상하네요. 오랜만에 동의하십니다. 이상하네요. 네. 그건 좀 심하네요. 뭐 컨셉이 비슷한 이런 식의 이제 신혼부부용 지원 주택 지원들이 사실 꽤 많이 이제 전국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애게게 이게 무슨 혜택이야? 혜택 이거밖에 없네라고 하는 게 진짜 잘하는 정책이고요. 네. 로또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세상에 뭐 이런 게 있어? 추첨한데 이건 이상한 정책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와 반값 주택이래. 아, 그 대신 추첨이구나라고 하면 막 동네방네 다 소문나고 뭐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뭐 주변 시세의 80% 월세 이 정도 차액들입니다 하면 그냥 하품하고 있고 이제 그게 문제죠. 조금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추첨해서 된 사람은 로또 되고 그런 컨셉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줄이자는 거고 일부에서는 소셜 믹스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정부가 혜택을 주어서 들어가는 집과 혜택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돈 내산해서 사는 사람의 주택이 그냥 혜택 입고 로또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더 삐까번쩍 새 아파트고 내 돈 내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는 전셋집 월셋집은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얘도 국민인데 지금 무슨 정책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답을 못하는 정책이죠. 그게. 알겠습니다. 장성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